오늘도 축덕튜브. 오늘 주제는 바로 위에 나와 있듯 아시아의 별이 된 울산현대. 오늘은 여기 별 하나가 두 개가 된 지 꼬박 일주일 된 날이야. 내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울산이 2012년에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때 결승전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어떤 경기들을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2020년의 우승도 되게 감격적인 우승이었잖아. 나중에 기억하고 싶어서 어떤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내가 스스로 리뷰를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크게 4가지 부제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패 우승의 기억, 그때 그 경기, 1차전부터 결승전까지 각각 경기에선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 어떤 흐름으로 울산이 이겼나, 그리고 부제 두 번째, 당신의 최고의 선수는. 공식적인 MVP는 윤빛가람 선수가 받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MVP는 어떤 선수인지, 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될 축구 팬들이 있다면 팬분들은 어떤 선수가 MVP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같이 댓글로 좀 공유해주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부제 세 번째는 아듀 김도훈우, 고생하신 김도훈 감독님을 비롯해 2020 선수단이 이제 쭉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남기는 시간이 가져봤고, 네 번째 부제로는 우승을 일궈낸 울산, 넥스트 비전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보았어. 인트로의 타이틀로는 옆에 보다시피 한 편의 영화 같았던 최고의 엔딩, 역대급 페이스에도 정말 야속하리라만큼 잔혹한 시즌 마무리를 갖게 됐잖아. 지난해도 그랬고. 하지만 더할 나위 없었던 피날레를 장식한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 좋은 마무리, 시즌에 대한 아쉬움은 또 한 번 품고 내년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전북에 4번을 진 시즌이었지만 아시아의 챔피언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팬들의 마음을 많이 달래줬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 다음 바로 1차전 리뷰로 넘어갈게. 1차전은 FC도쿄를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때 네이버에서 영상 많이 플랫폼 준비되어 있거든. 볼 수 있으면 팬분들이 꼭 하이라이트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함성 소리의 무게, 시작에 불과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고,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기까지 그때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는 내용인데, 그날 경기 보면은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 이런 게 다 담겨 있어. 서포팅하는 소리도 들리고, 육성 응원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 육성 응원 경기가 됐고, 또 이날 경기의 리뷰에 대해서는 비온 존슨이 골대를 팍 맞췄던 게 딱 떠오르기도 하고, 아쉬움보다는 좀 더 팀을 믿고 기다려봐야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울산이 정말 역대급 초호화 멤버를 구성한 건데, 조현우 선수, 윤빛가람 선수, 또 원두재 선수, 비온 존슨 선수, 고명진 선수, 이청용 선수까지 너무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합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때 경기에서는 완전 주전이라고 볼 수 없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조직력을 맞춰 나간다면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가 됐었던 이때만 해도 그랬던 상황이었고, 이제 2차전 카타르에서 이제 열린 첫 번째 경기가 된 거지. 상하이 선화랑 붙었어. 상하이에는 최강희 감독님도 있고 김신욱 선수도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특히 걱정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울산이 아쉬운 시즌 마무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채 갔다는 거, 혹여 대패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괜한 걱정이었나? 팬들만 걱정을 한 건가? 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야. 울산이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때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은 이상원 선수가 시종일관 웃으면서 경기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 울산 유스로서 이상원 선수, 이동영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와, 너무 이런 환한 미소를 보면서 뭔가 걱정이 사라지면서 막 그러던 찰나에 윤빛가람 선수가 팀 전체를 조율했고 골도 넣었고 멀티골, 김기 선수가 백헤딩 팍 해가지고 3번째 골까지 넣으면서 조롱 속의 카타르에 가서 화려한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이어서 이제 바로 3차전으로 넘어가 보자면 3, 4차전은 같이 한 번에 준비해봤는데 호주의 퍼스글로리라는 팀을 만나서 울산이 3일간 2번 연속 경기를 펼쳤단 말이야. 위에 기록을 보면 후반 끝나기 한 5분 전 진짜 극적으로 울산이 주니오 김인성 선수가 이제 매 경기 각각 한 골씩 해서 2대1, 2대0으로 이기게 됐어. 특히 이때 김인성 주니오 선수의 활약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쉬워할 만한 선수가 바로 정은성 선수지. 4차전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정말 막혀있는 측면 공격을 혼자 이끌다시피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파헤치고 패스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막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울산이 이기는데 큰 힘을 보탠 선수야. 또 비온 존슨 선수도 꼭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비온 존슨 선수가 제공권이 높잖아. 그래갖고 헤딩이면 헤딩, 발밑이면 발밑, 긴밀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면서 선수단에게 큰 공간도 제공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 그래서 울산이 위닝 멘탈리티를 갖추게 된 경기인 것 같고 이때부터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우승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어. 이유인즉 전북이 리그에서 우승을 할 때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겨냈단 말이야. 후반 막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이러면서 울산이 카타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와, 이런 모습이 정말 강팀의 조건이라 생각을 했거든. 이때부터 아마 팀이 좀 똘똘 뭉치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 4차전은 이제 4차전까지 했고 5차전은 울산현대가 FC 도쿄를 만났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 이기면 울산이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울산 김동훈 감독님이 되게 완전 풀 전력으로 나섰던 경기야. 이때 윤빛가람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내 기억으로 아마 이게 첫 번째 골이 프리킥으로 넣었던 것 같아. 울산에서 프리킥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최근에 많이 없었거든. 이천수 선수가 이제 프리킥으로 골을 엄청 때려박을 때 그때 울산 엄청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데 원정 경기 다 따라다닐 만큼 경기를 다 챙겨봤어. 그때 이천수가 프리킥만 나면 진짜 다 골을 넣었어. 엄청 기대되는데 그 마음을 이때 정말 요즘 좀 드는 것 같아. 윤빛가람 선수가 시즌 때도 그렇고 코너킥, 프리킥 전담으로 차면서 너무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때 골 넣었을 때 와 진짜 대박이었지. 그래갖고 너무 좋은 모습. 윤빛가람 선수가 정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울산에 큰 힘을 보태고 있었던 장면,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또 이때쯤부터는 국가대표 3인방 정승현, 김태환, 원두재 선수가 팀 훈련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 본선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대가 더 커졌고 이쯤 맞이한 6차전에서는 이미 조별 순위 1위가 확정된 울산이었기 때문에 울산 유스들을 많이 넣으면서 경기를 갖게 됐는데 이날 6차전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베테랑과 울산 유스 선수들을 혼합해서 구성을 했음에도 울산이 4대1로 이겼다는 거. 이때 선수들이 김민덕, 골키퍼는 서주환 선수가 맡았고 수비수로는 김민덕, 중앙에는 이상원, 공격수로는 박정인, 울산 유스 트리오가 막 나서가지고 골도 기록하고 와 정말 좋더라고. 근데 또 201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할 때 MVP 이근호 선수가 이날 경기에 선발로 출장을 했고 김태환 선수도 선발로 출장을 했고 울산현대의 터줏대감들과 울산 유스들이 합작한 대승이라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는데 울산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 정은성 선수가 기회도 많이 이제 막 잡기 시작한 찰나에 정말 아쉬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 그냥.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복귀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는 없고 내년에 더 기대되는 것 같아. 바로 본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16강전에서는 멜버른 빅토리를 만나서 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경기였어. 나는 쉽게 갈 줄 알았거든. 근데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비온 존슨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결과는 3대 0이지만 첫 골이 후반 20분쯤 나왔을 만큼 좀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 그럼에도 비윤 선수가 컨디션이 점점 살아나더니 이때부터는 거의 상타를 찍은 것 같아. 최상치를 너무 잘해줬고, 이때 3대 0으로 이기면서 느끼는 생각이, 카타르 입성할 당시에 울산의 목표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무대일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승이다. 이제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어야 된다. 팀 전체가 즐겁게 축구를 한다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어마어마한 상금과 트로피가 이제 아른거리는 설레발을 치기 시작한 시점이 난 된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점점 기대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울산 현대에 대한 모습에 좀 기분이 좋았지. 바로 8강에서는 베이징관을 만났는데 8강부터는 이제 추첨으로 다시 상대를 정했거든. 그때 비셀고베, 수원삼성, 베이징관 중에 베이징은 좀 피했으면 했단 말이야. 제일 공수 안정된 팀이었으니까, 울산과 더불어. 근데 이 팀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다 싶어. 왜냐면 경기를 막상 까놓고 보니까 울산이 너무 잘하는 거야. 물론 김민재 선수가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VR로 울산 첫 번째 골 PK로 나아가는 시발점 역할을 해줬다는 기분 좋은 운도 따랐지만, 그 장면 외에도 울산이 계속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 그러고 이어서 전반전에 끝나기 전에 주니어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비교적 걱정했던 거에 비해 너무 수월하게, 순탄하게 경기를 이길 수 있었고, 또 조수혁 선수의 신들링 선방까지 곁들여지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지. 조수혁 선수는 이전 경기 16강에서도 되게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 계속 매 경기 선방을 꼭 한두 번씩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우승까지 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골키퍼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어진 4강에서는 하늘도 울산 편이다. VAR 3번이 끝낸 경기지. 이때는 정말 가장 힘겨운 경기였는데 4강전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비슬고베 이전 경기의 상대는 수원삼성이었고 한 3일 전에 경기를 하면서 연장 승부차기 끝에 이겼단 말이야. 이니에스타도 부상으로 명단 제외. 좀 쉽게 울산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공은 둥그렇고 설레발은 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경기였지. 비셀고베가 되게 잘하더라고. 수원이랑 할 때는 많이 공격도 못하고 이러길래 울산이 쉽게 가겠다 했는데 너무 잘해서 당황했고, 선제골 먹고 나서 에이 설마 했는데 두 번째 골까지 내줬어. 근데 갑자기 심판이 삐삐삐 VAR 신진호 선수가 파울을 이전에 당했더라고. 그래서 골 취소가 됐어. 그러면서 울산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골을 넣었는데, 이 골 장면도 윤빛가람 선수가 슛한 거를 비윤 선수니 살짝 돌려놨고, 그때 부심이 옵사이드를 든 거야.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주. 근데 VAR이 딱 집어냈지. 이거 옵사이드 아니다. 그래서 동점골로 되고, 그 다음 연장 이어서 승부차기 가기 직전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주니어 선수가 마지막에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골키퍼 실수한 거에 틈타서 골키퍼랑 부딪히면서 VAR로 PK 확정돼서 골 넣고 끝. 진짜 주니어가 해낸 것 같아. 그래갖고 너무 극적인 승리로 이제 결승행에 오게 됐어. 결승전은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라는 팀을 만나서 울산이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 베테랑 박주호 선수가 이날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팀을 이끌어주고 있었거든. 풀백임에도 중앙까지 거스르면서 울산의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나가는데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 난 박주호 선수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딱 후반 막판에 너무 아쉬운 실수를 하면서 골을 헌납했어. 그래서 설마 이렇게 또 울산이 준우승을 하나라는 걱정. 그리고 박주호 선수가 제발 이거는 그냥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윤빛가람 선수가 삑 하고 쓰러지네. 근데 한참 있다가 VAR로 심판이
파울이라고 선언해줘가지고 전반 끝나기 전에 한 골 먹고 바로 따라가는 주니어 PK 골까지 해서 1대1로 동점으로 이제 전반이 마무리됐어. 그러면서 후반전에서는 또 주니어 선수가 이제 PK 하나 또 얻어내가지고 이날 결승전에서는 주니어의 PK 멀티골로 울산이 우승을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심판이 휘슬 안 보는 거야. 이때는 그냥 다 11명이 다 수비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 없어. 우승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갖고 마지막 심판이 삑삑삑 하는 순간 너무 행복했고 이때 들었던 생각이 울산이 드디어 준우승의 한을 풀었구나. 사실 일말에 걱정을 했거든. 울산이 이날마저 준우승을 한다면 준우승 트랩을 또 조롱받았겠지 이러면서 막 선수단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김동훈 감독님이 4년 동안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욕만 먹다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최고의 피날레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좋았던 게 우리 울산의 선수단 구성이 완벽했다라고 할 만큼 멋지게 어우러진 신구 조합. 설영우 선수도 되게 좋은 활약을 많이 해줬고 뭐 베테랑 이청용, 조수혁, 뭐 고명진, 이근호, 저기 정동우, 김태한, 팀 내 베테랑 선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설영우를 비롯해서 원두재, 이동경 선수가 중간에 조금 이탈하게 된 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상원, 박정인, 어린 선수들이 함께한 김민덕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정말 값진 성과가 아닐까. 이 선수단이 항상 2020년에 울산을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기억이 많이 남게 됐고 이제 부제 두 번째 에피소드 2 당신의 최고의 선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내 마음속 MVP는 바로 요 선수 조수혁 선수야. 좀 고마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향하기 전에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울산 팬들이 걱정하는 거 안다. 조현우 선수를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없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떨리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팬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2인자로 계속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럼에도 다 알겠지만 very nice. 우리 조수혁 형님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울산 팬들과 많이 소통을 해줬고 궁금해할 만한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알려줘가지고 되게 항상 지켜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경기를 통해서 실력까지 증명해버리니까 진짜 막 이렇게 팀에 엄청 오래 뛰진 않았는데도 너무 애착하는 선수가 되기 힘들거든. 근데 조수혁 형님은 정말 마음속에서 막 어느 순간 1번이 된 것 같아. 특히 ACL에서는 힘든 경기, 어려운 경기에서도 꼭 한 경기당 한 번씩은 정말 멋진 선방도 많이 해줬고 본선에서는 한 번이 뭐야 한 두세 번 진짜 멋진 세이브 하면서 우승을 향한 길을 열어줬지. 두 번째로는 윤빛가람 선수가 없었으면 당연히 울산현대 우승은 없었고 뭐 이 밖에도 김인성, 이청용 그리고 주니오 선수, 비온 존슨 선수 많이 MVP 내가 정말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세 번째로는 정동호 선수를 꼽아봤어. 수원FC 이적을 하겠다고 떴더라고. 근데 정동호 선수가 울산에서 되게 오래 뛰었어. 원클럽맨이야. 근데 국가대표까지 뛰었던 이력도 있고 울산에서 되게 희생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이 선수가 원래 그런 말 할 선수가 절대 아니고 인성적으로 너무 좋은 선수라고 소문났는데 막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SNS도 올리고 해서 약간 왜 이 분위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도 했지만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만큼 그럼에도 ACL에서 군말 없이 조커로 투입되든 선발로 투입되든 좋은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줬어. 그래서 세 번째 MVP로 정동호 선수를 꼽아보게 됐고 그리고 뭐 옆에 다 써놨지만 당연한 이야기지. 원팀 그리고 신구조화 모두가 히어로다. 이번 ACL에 나선 부상으로 중간에 나가게 된 이동경 선수나 이상원 선수 뿐만 아니라 못 오게 된 조현우 선수까지도 모두가 히어로야. 그냥 하나의 원팀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좋았던 것 같아.
또 선수단 모두가 진짜 웃으면서 경기를 펼쳐줬잖아. 설령우 선수가 맨날 웃으면서 경기할 때마다 뭔가 좋더라고. 그냥 선수단이 즐기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모두가 제 몫을 해줘가지고 중간에 나서든 어떻게 되든 이근호 선수도 그렇고 다 웃으면서 경기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울산 팬들에게는 시즌의 아쉬움을 많이 달래줄 수 있었다고 나는 확신을 할 수 있어. 그만큼 훌륭한 경기를 펼쳐준, 훌륭한 대회를 펼쳐준 모든 선수단, 그리고 김도훈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이어져서 세 번째 부제 아듀 김도훈호인데, 김도훈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성장형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해. 솔직히 지난해 쫄보축구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진짜 아쉬웠는데 왜 이 전력으로 쫄보축구를 하나. 근데 올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쫄보축구 없었고 울산이 진짜 잘했단 말이야. 강력한 모습, 이런 공격 축구를 울산에서 본 적이 없을 만큼. 근데 시즌 중반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내려서는 모습들을 한두 번 보여주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제일 기억 남는 게 뭐 대구전에서 그 이기는 경기 갑자기 막 수비수 투입해가지고 비기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아차 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때부터 이어진 중요한 경기 때 내려서는 축구 때문에 뭐 우승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김도훈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이러한 초과 멤버를 끌고 가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또 좋아질 거라고 봤거든.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갔잖아. 근데 뭐 울산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좀 아쉬웠지. 아쉬운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강력했던 모습들은 많이 기억을 하게 될 것 같고, 김동훈 감독님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쳐 보일지가 너무 기대돼. 사실 다음 팀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감독님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왔을 때는 왜 굳이 울산현대에서 뛴 이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북현대와 성남 미라에서 좋은 모습, 전북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왜 굳이 울산에서 이분을 선임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FA컵 우승도 이끌어줬고 리그에서도 준우승 2번 해줬고 ACL 우승까지 충분히 성공한 감독님이시고, 역사 속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될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불가피한 선수단 변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이근호 선수는 어느 팀에 갈 것이다, 박주호 선수도 이별할 수도 있다, 김태환 선수도 이적할 수도 있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선수단이 모두 울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박주호 선수만큼은 울산이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서 울산을 계속 노출도 많이 됐고, 또 박주호 선수가 큰 경기에서 되게 난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FA컵 결승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비록 실수는 했지만 진짜 초반 한 10분 봐봐. 박주호 선수가 혼자 공 잡으면서 다 끌어줬어. 이거는 경험과 관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근데 팬들이 막 이제 욕을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아쉬웠어. 아직 실력적으로 감퇴될 시기가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고, 볼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거든. 벤투호에서도 왜 계속 박주호 선수를 뽑겠어. 월드컵에서도 선발 출장 시키고 막 그럴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데, 울산이 예우라치고 내보내는 거는 아직은 박주호 선수는 좀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렇게 박주호 선수가 나는 K리그에서 울산에서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세게 됐는데, 다음 마지막 부제 네 번째로 이제 이어가 볼게. 네 번째 부제로 넘어가면 우승을 일군 울산현대 넥스트 비전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울산의 유소년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울산현대 유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게 많이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생각을 갖게 된 시점이 지지난해 겨울인데, 우연치 않게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유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이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서 그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서 내가 유소년 지도자분들과 함께 네덜란드 아약스에 간 적이 있어. 네덜란드 아약스라는 팀이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시켜서 팀에 활용도 하고
비싸게 셀링도 하면서 그런 셀링 클럽이야. 그럼에도 팀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프라이드가 높은 팀이란 말이야. 그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울산현대도 이런 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돈도 있고 또 유소년도 잘 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울산현대가 셀링클럽이 되자 이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소년을 잘 키우면 팀이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현대가 유소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팀이고 충분히 잘 해오고 있는 팀이잖아. 근데 내가 그러고 나서 한번 전북현대 클럽하우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나서 유소년 투자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 일단 선수단 시설을 말할 것도 없고 경기장만 해도 막 3개 연달아 있고 무슨 언덕도 만들어 놓고 아약스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1군 훈련장 옆을 아약스는 유소년 선수들이 쓴다. 왠지 알아? 유소년 선수들이 그거 보면서 이 팀의 1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울산은 서부구장, 미포구장, 강동구장 이렇게 3개를 쓰는데 다 각각 거리가 조금씩 있어. 한 5에서 한 10분 정도 있고 서부구장은 메인 훈련장인데 클럽하우스 옆에 바로 옆에 천연잔디구장 하나, 인조잔디구장 하나 있어. 이게 2001년인가 2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계속 그 똑같은 시설이야. 옆에 공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진짜 최소한 잔디구장 2개는 만들어져 있고 인조구장도 한 2개 정도 돼 있고 해서 최소한 전북현대에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목표는 그렇게 삼고 두 번째로는 뭐 아약스처럼 그런 유소년 선수들이 훈련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선수단이 있고 싶은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레전드들이 많이 배출을 됐으면 좋겠다는 건 당연한데 이게 울산 유스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뭐 울산에서 배출을 하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전성기 시절을 울산에서 가꿔서 나중에 해외도 나갈 수 있지. 하지만 다시 울산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단이 언제 떠나도 다시 올 때는 울산에 오고 싶은 팀. 해외 진출도 많이 성사시키고 있지만 복귀를 할 때는 당연히 울산에 와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이동경 선수와 같은 멘탈을 가진 선수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상원 선수가 울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상원 선수, 이동경 선수가 울산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적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설영우 선수도 그렇고 원두재 선수도 그렇고 울산에서 꼭 더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울산이 당장 내년에 우승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스 선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좀 더 빛날 수 있는 어린 선수들도 강하고 베테랑 선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강력한 끈끈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울산현대의 넥스트 비전은 유스와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로운 강력한 팀이 되는 게 개인적인 견해인 것 같아. 결국은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이고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한 팬의 견해라는 점 정도로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모든 울산현대 선수단 이번에 우승을 하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시즌에는 또 웃으면서 많은 즐거운 축구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